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거.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에는 서식지 파괴, 서식지의 단편화, 그리고 불법 포획이나 남획이 있겠고요. 그리고 외래종의 도입이 있겠죠. 또 환경 오염 등도 있을 수 있고. 1번 희귀 식물을 채취한다. 2번 외래 생물을 도입한다. 3번 바다로 폐수를 방류한다. 5번 농경직 개발을 위해 숲을 벌채한다. 다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고. 4번 핵심 종의 개체 수를 관리한다. 핵심 종은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이잖아요. 근데 핵심 종의 개체 수를 관리하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은 4번. 서식지의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그 지역에 발견되는 생물 종의 비율 변화를 나타내는데요. X축은 보존 면적이 되는 거고요. Y축은 보존되는 면적에 따른 주어진 면적에서 원래 발견되었던 생물 종의 퍼센트가 지금 제시가 됐네요. 기억. 서식 면적이 감소하면 그 지역의 생물의 다양성은 감소를 한다. 보존 면적이 감소가 되면 발견되었던 생물의 종의 비율도 감소하게 되죠. 이것은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예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니은 보존되는 서식지 면적이 50%이면 100에서 50으로 면적이 줄어들게 되면 발견된 생물종이 100에서 90, 즉 10%가 감소되는 거 맞고요. 디귿 서식지의 면적이 감소하면 생물 종수는 감소하지만 특정 생물의 멸종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렇게 개체군의 크기가 감소하게 되면요, 특정 생물종의 멸종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서식지 단편화에 의한 생물의 다양성의 감소를 나타낸 그림이 되는 거고요. 서식지가 단편화가 되면서 서식지 중앙은 서식지의 면적이 감소했기 때문에 생물의 종이 줄어들었고요. 개체수도 줄어들었고, 가장자리는 상대적으로 면적이 늘어났죠. 그래서 개체수가 늘어났음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1번 서식지 단편화로 생물 다양성은 감소를 한다. 2번 나는 가보다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된다. 생태계 평형은 종 다양성이 높을 때 잘 유지가 된다고 하잖아요. 따라서 나는 가보다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내용. 3번 나의 두 지역 사이에 생태 통로를 설치하면 생물 다양성은 보존이 된다. 생태 통로를 연결해주면 생물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얻기가 쉬워져요. 그리고 또한 교배가 가능해지고, 그러면 유전적 다양성의 감소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의 보존이 도움이 되는 거고. 4번 서식지 단편화는 동물종과 식물종 모두 영향을 미쳤고요. 5번 서식의 단편화는 서식지 가장자리에 사는 생물보다는 중앙에 사는 생물에 더 큰 영향을 미쳤죠. 중앙은 면적이 감소된 반면에 가장자리는 어떻게 됐어요? 면적이 증가하게 됐죠. 그래서 중앙에서의 생물의 종은 개체수와 함께 줄어들었고, 가장자리는 개체수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철도와 도로에 의해서 서식지가 단편화된 그림을 나타냈고요. 기억. 서식지는 철도와 도로의 면적만큼 감소한 게 아니라 가장자리, 그러니까 서식지 주변부가 또한 증가를 했죠. 그래서 서식지 면적은 철도와 도로의 면적보다도 더 많이 감소를 했네요. 옳지 않은 내용. 니은 철도와 도로가 건설되면 생물은 이동이 제한되어 필요한 자원을 얻기가 어렵고요. 디귿 서식지가 분할되면 서식지 중앙 부분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좁아지죠. 그래서 중앙 부분에서 서식하는 개체수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한다. 옳은 내용은 니은.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에 따라 영향을 받은 생물 종의 비율. 나는 서식지를 분할하기 전과 후 생물종 A, B, C의 개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가를 보시면요, 서식지 파괴가
가장 영향을 많이 줬고요. 그리고 나에서는 분할 전에는 총 5종이 있었고요. 각각의 종의 개체가 20개체씩 총 100개체수가 있었었네요. 분할 후에는 C종이 사라졌고요. 총 5종에 각각 15종, 그러면 60개체 수가 남게 된 거고요. 보기 기어. 가에서 생물 다양성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서식지 파괴이다. 옳은 내용. 니은. 나에서 총 A의 상대 밀도는 서식지 분할 전보다 분할 후가 크다. 전에 A의 상대 밀도는 전체 개체 수분의 20 곱하기 100이 되는 거고요. 분할 후에는 전체 60개체 수분의 15개체 곱하기 100. 그러면 20%와 25%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A의 상대 밀도는 서식지 분할 전보다 후가 더 높다. 옳은 문장이 되겠네요. 디귿. 나에서 서식지 분할 후 개체수가 100에서 60개체수로 감소했고요. 생물의 종수도 5종에서 4종으로 감소했죠.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어떤 하천의 생태계 가에 외래 생물인 큰 베스가 도입 전과 도입된 후에 먹이금을 나타냈는데요. 도입이 되고 나서는 도입되기 전보다 생물 종의 수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먹이그물이 단순해졌네요. 그래서 큰 베스가 도입한 후 종 다양성이 감소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기억. 큰 베스가 도입 후 종 다양성이 증가한 게 아니라 감소한 거고요. 니은. 이 하천에 큰 베스의 천적이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큰 베스가 가장 최상위 영양 단계에 놓여 있게 된 거고요. 디귿. 가보다 나일 때 생태계 평형이 더 그렇죠. 쉽게 깨진다.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외래 생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겠어.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외래 생물은 먹이사슬 변화시켜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고요. 외래 생물은 고유종의 서식지를 차지하고 고유종의 개체수를 줄어들게 할 수 있어요. 또한 외래 생물은 천적이 없는 경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그 개체수가 크게 늘어날 수가 있고요. 정답은 5번. 생태 통로의 기능을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과 관련지어 서술하시오. 도를 건설하기 위해 산을 절개하면요, 생태 통로를 반드시 설치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연결해주고 또 주변 야생동물이 생태 통로를 통해 이동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서식지가 분리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생태 통로를 반드시 설치를 해줘야 된다. 9번. 생물 다양성 보존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과 남획을 금지해야 하고요. 2번. 멸종 위기의 천연기념물을 지정하여 보호한다. 희귀종의 서식지를 소규모로 분할하여 천적으로부터 보호하면 안 되고요. 서식지를 분할한다는 자체가 서식지의 면적을 줄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희귀종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가 돼요. 3번 옳지 않은 내용. 4번.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한다. 인간도 생태계를 구성하는 일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인간과 다른 동물들이 하나의 공동체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은 3번.